안녕하십니까,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55강은 가게 창업자, 소규모 창업자가 은퇴하거나 사업 포괄 양수도 할 때 상가나 가게, 사무실을 거기에 얹혀져 있는 권리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업력이 붙고 기술이 붙고 또 이름값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득권적 값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온라인 SNS 마케팅이 되면서 양극화된 시대에는 그 프리미엄적 가치 금액이 더욱더 크죠. 사실 웬만한 세계적 대기업인 애플, 삼성전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회사의 장부상 가치의 그 금액, 장부 부킹 금액보다 실제 기업 가치가 5배, 10배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형의 가치가 있는데, 요새는 그래서 무형자산 가치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 한 이러한 회계 처리의 논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규모 가게들한테 무형 가치는 뭐냐? 바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리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권리금에 대해서 규모를 작게 봐서 이 권리금의 금액이 10배, 100배, 1000배 붙은 것이 무한의 기업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게 보면 이제 우리 현재 지금 부족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이게 올해 2018년에 하도 이제 가게 프리미엄에 대한 논란이 방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했었고요. 요거는 교재 259페이지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회계금액은 저자자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신문을 써가면서 회계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가 은퇴할 때, 자, 이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지 정리해주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꽉 차면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남이 가게 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게 기술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자신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고용이 연속된다, 이런 뜻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업 포괄 양수를 통해 가지고 가게나 사무실이 아주 무혈로 무사히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공익에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기여가 사회에 그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뭐냐? 토지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의 실질적 가치에 더 추가된, 플러스가 된 프리미엄의 가치다. 그래서 장부상의 가치의 초과의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아요. 측정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서로 객관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서로 간에 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왜? 가게의 길목이라든가 그동안 손님들이 오게 한 여러 가지 경로, 또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또 새로 가게를 창업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건지려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자, 그렇지만 현실에 있는 거를 우리는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지, 현실을 개탄하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 관계에서 매각, 양도자는 보통 은퇴하면서 떠나는 분들, 또 취득자는 이제 떠안고 이걸 가게를 해서 그 프리미엄보다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회계상으로는 매각 양도자는 이 일반적 매출의 사업 수입은 아니에요. 정상적 수입은 아니고 특별이익 쪽이다, 이런 얘기죠. 기타 수입 쪽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이걸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제표 반영을 해서 나중에 5년에 한 번씩 5년간에 거쳐서 20%씩, 아니면 무형자산이 더 가치가 길다 그러면 10%씩 해도 괜찮아요. 보통 20%씩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것이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부가세는 무형자산도 하나의 그 재화나 용역, 무형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이제 매입세금계산서상에 10% 기재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원천인수 문제가 생기는데, 왜? 소득이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신고에 기타 소득을 별도 반영하고, 또 이건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잘해야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필요비용비를 70%나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하는 사람도 이제 돈은 이제 어디서 지급을 하는 거고 받는 쪽이죠. 여기는 받는 쪽이고, 이 권리를 팔면서 총 지급액의 30%만 이익으로 보는 것이고,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주민세까지, 지방세까지 하면 6.6%의 원천인수를 한 나머지 금액을 주고 원천인수 영수증도 교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증명서를 자기가 신고를 하고 이쪽도 교부를 해주고 이런 거래 특성은 결국은 이 쌍방 증빙을 만드는 거예요. 양도자는 1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6.6% 진술을 하는 그런 거래다. 그러니까 쌍방이 과세 증빙을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거래가 가끔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와 세무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회계처리 개정부를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쌍방간의 가게에 붙어 있는 권리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부가세 100만 원이 되겠죠. 이 부가세 100만 원은 이쪽에서 10%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럴 때 왼쪽 양도자는 차변에 왼쪽에 예금이 이제 상대방한테서 이 돈이 들어올 것이고 이건 지출이 됐고 이건 받게 되고 그다음 이제 6.6% 1,000만 원 곱하기 6.6% 원천잉수를 선납세액으로 하는데 이 선납세액은 나중에 자기 법인세나 소득세 최종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뺏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야 할 건데 미리 내는 거예요. 예납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대변에는 이게 영업수입은 아니고 기타 수입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예수는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취득자는 당연히 취득했으니까 이 취득한 것은 영업권으로서 권리금의 영업권으로서 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서 5년간 20%씩 감가상각이 되고 부가세는 이제 선납금액으로서 나중에 이제 차감받고 매입세 공제받고 돈은 실제 1,000만 원과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뺀 10340이 나가서 일로 돈 예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는 66만 원 제세 수금으로 띈 다음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10일 날 다음 날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권리금이 상대방 가게가 더 잘 되도록 번성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권리금을 무시하지 마시고 적당한 대가를 쳐서 받고 적정한 세금 증빙을 남기고 또 회계 처리도 제대로 차변 대변에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권리금 아니면 이제 영업권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과세와 회계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 회사였습니다.